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오늘은 휴 앤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색상과 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휴 앤 세츄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선택 영역 지정할 때 제가 이제 선택 영역 지정하고 할 게 없으니까 색을 바꾸라는 걸로 자꾸 휴를 바꾸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 앤 세츄레이션이 나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강좌를 들으셨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강좌들을 보면서 저도 나름의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기초에서 설명하지 않는 개념까지 저는 최대한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기존에 이렇게 너무 기초만 들으셨던 분들은 좀 더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휴 앤 시츄에이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친절한 그래픽. 자, 제가 지붕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우리 휴 앤 세츄레이션을 비파괴 방식, 그러니까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원본을 복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 사실 여기 있는 이 조정 레이어에서 휴 앤 세츄레이션을 써주는 게 맞는데, 공부할 때는 얘가 편합니다. 이미지에 애저스먼에 가서 휴 앤 세츄레이션, 여기서 그냥 파괴되더라도 여기서 해볼게요. 자, 휴는 뭔지 다들 너무 이제 잘 알죠. 휴는 색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움직여주면은 컬러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lt키 누르고 캔슬 눌러서 리셋을 해줬어요. 자, 세츄레이션은 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예요. 같은 빨간색이라도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같은 빨강이어도 엄청 쨍한 빨강이 있고 또 되게 탁한 빨강이 있죠. 우리가 탁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회색에 가까울수록 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미지가 회색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낮다 혹은 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회색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원색에 가까워질수록 채도가 높다, 색깔이 쨍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보면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서 색감을 빼버려서 회색이 들어가도록 해주면은 점점 이렇게 탁해지다가 결국에 끝까지 가버리면 흑백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흑백은 검은색, 흰색, 회색은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휴에 없는 거죠. 무채색은 채도가 없으니까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낮추면 그러니까 흑백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을, 그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드는 기능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미지의 애저스먼에 여기 디세츄레이트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전에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낮춘 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다시 휴 앤 세츄레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라이트네스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라이트네스를 올리면 이미지가 밝아지고요. 라이트네스를 내리면 이미지가 어두워지는데, 우리 예전에 레벨을 배웠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전에 레벨에서 이미지를 밝고 어둡게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어두운 영역을 늘리는 거랑 이렇게 해서 밝은 영역을 늘리는 거랑 지금 라이트네스에서 해준 거랑 다르죠. 방금 전에 라이트네스에서 해준 건 이 아웃풋이에요. 블랙을 빼서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준 것, 그 다음에 화이트를 빼서 이미지를 어둡게 만들어준 것이죠. 자, 근데 아웃풋 레벨이랑 똑같은데 왜 굳이 휴 앤 세츄레이션에 라이트네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휴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마스터 목록을 열어보시면요. RGB, CMY가 합쳐져서 마스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휴를 바꾸면 모든 색상이 한꺼번에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사이언에 가깝겠죠. 그래서 얘를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 사이언에 해당하는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lt 누르고 리셋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린색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린을 잡아서 움직이면은 바뀌어주는 건데, 우리 근데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레드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레드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레드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주변 색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바뀌어버려요. 옆에 있는 주황색까지 같이 이제 레드에 포함이 되는 거죠. Alt 누르고 리셋을 누를게요. 그런데 우리는 육안상으로 이 레드랑 이 오렌지랑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지금 이 간극이 되게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하냐면 바로 여기 레드를 잡아서 여기서 합니다. 레드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 포함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좁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움직여보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주황색을 포함시키지 않고 빨간색 애들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색상을 RGB CMY로 나눠서 이렇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만약 레드만 잡아서 제가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여기 아래 보시면 얘가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이걸 연두색으로 바꾸면 여기가 연두색으로 바뀌죠. 자, 위에 거는 원본 RGB CMY고요. 밑에 거는 변화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한번 다른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계란 중에서 파란색 계란만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휴엔 세츄레이션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사이언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자, 요 색으로 바꾼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 좀 덜 변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모자란 부분이 있죠. 이거는 여기 스포이드에 플러스로 추가를 해주시면은 유사한 색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휴엔 세츄레이션에서 이런 게 다 만능은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꼭 휴엔 세츄레이션이 아니라 또 다른 색상 조절하는 스킬들을 알아서 작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RGB CMY가 굉장히 극명하게 잘 구분이 된다던가, 아, 이건 딱 봐도 마젠타야, 이건 딱 봐도 옐로우야,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것만 딱 짚기 편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휴엔 세츄레이션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진을 또 열어서 이 라이트네스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라이트네스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이미지가 밝아지고요. 왼쪽으로 내리면은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거 이미지가 밝고 어두워질 때 전에 레벨에서 배웠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제가 레벨로 가볼게요. 우리가 레벨에서 인풋을 조절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밝은 걸 더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웃풋에서 블랙을 빼가지고 그레이 톤이 나오게, 화이트를 빼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이렇게 블랙을 빼는 거, 그다음에 화이트를 빼는 거. 그쵸? 실제로 이걸 해서 수치를 비교를 해봐도 레벨로 하나, 휴엔 세츄레이션의 라이트네스로 하나, 아웃풋 조절을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역할이 다른 건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웃풋 레벨은 슬라이더가 2개입니다. 그리고 블랙을 빼서 이렇게 화이트까지 갈 때 255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화이트도 반대로 255단계까지 가야 블랙이 되죠. 그리고 얘는 슬라이더가 2개이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걸 동시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운데서 만나면 회색이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인버트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라이트네스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요, 이 아웃풋 레벨은 255단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엔 세츄레이션은 100단계씩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55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100단계로 축약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퀄리티가 떨어지는데요.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 노을의 색감을 바꾸고 싶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레드나 옐로우를 조절을 해줘야겠죠. 이를테면 제가 레드를 조절을 한다고 쳐볼게요. 레드만 따로 잡아서 라이트네스를 밝게 혹은 어둡게 해볼까요? 어둡게 했다고 쳐볼게요. 자, 일단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내렸습니다. 이미지가 안 예쁜 거는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뭔가 회색이 이렇게 되게 퀄리티 나쁘게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계단지는 현상이 나죠. 이거를 개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원래 색상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포스터라이징 현상이라고 해서 그라데이션이 그냥 보이지 않고 막 계단처럼 층져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개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본 것도 개조가 무너진 현상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옐로우로 해볼까요? 옐로우에서 라이트네스를 이렇게 낮췄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픽셀도 다 도드라지고요. 레벨 단계도 100단계씩 밖에 쓰지 않고, 그리고 컬러를 따로따로 집어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개조를 무너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쓰는 걸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JPG 사진을 쓰지 않고 로 파일 사진을 쓴다면은 라이트네스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JPG는 명암 단계를 256단계를 쓰잖아요. 근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0,000단계가 넘겠습니다.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엔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사진기가 자동으로 우리 다들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JPG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레벨 단계를 256단계로 만들어주는데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 원본 사진 파일인데 거기는 레벨 단계가 10,000단계가 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는 그러면 라이트네스를 조절해도 개조가 무너지는 현상이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커브랑 커브에 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손가락 툴이 있어요. 이 손가락 툴이, 여러분 커브 기억나시나요? 커브에서는 손가락 툴이요, 화살표가 여기 있죠, 위아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 누르고 잡아서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어둡게, 끌어올리면은 밝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자, 휴앤 세츄레이션에 있는 얘는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만 하지 마시고 바로 드래그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채도가 높아지게,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가면 채도가 낮아지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에서 어느 한 곳만 너무 튀어서 그것만 잡아서 살짝 채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 손가락 툴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휴앤 세츄레이션에서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건 컬러라이즈라는 기능인데요. 얘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한 가지 톤의 색상으로 모노톤으로 색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흑백과 한 가지 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흑백이랑 여기 블루 계열의 색인데요. 사이언, RGB CMI 계열의 모든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의 채도를 정할 수 있고요. 진하게, 연하게,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무채색이 되겠죠. 그리고 밝기, 이건 당연히 포토샵에 있는 그 아웃풋 방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모노톤으로 만드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모노톤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얘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프리셋이라고 포토샵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드 스타일이라든지 세피아,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어도비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프리셋을 쓰셔도 되고요.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조절을 한 이게 전 이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걸 다른 사진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서 세이브 프리셋을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포토샵 설치된 폴더에 프리셋의 휴앤 세츄레이션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언타이틀이라고 만들었던 게 이렇게 뜨죠. 다른 사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저장도 가능합니다. 친절한 그래픽. 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앤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휴앤 세츄레이션 기능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여러분? 네. 휴앤 세츄레이션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스킬은 아니에요. 금방 배우실 거예요, 다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다른 스킬들과의 연관성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은 나중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탄탄한 이론적 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다른 거랑 어떤 RGB CMI를 나눴을 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절한 그래픽. 마이크가 하나 생겼죠. 예전에 쓰던 마이크도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소음이 잘 돼서 막 강아지 발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소음이 잘 되다 보니 여기 이 환경에서 쓰기에는 너무 막 사람들 걸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노이즈도 좀 있고 해서 콘덴서 마이크를 사보면 어떨까 해서 구매해봤는데 그냥 핀 마이크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조절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음알못이라서. 네. 근데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얘가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더 좀 잡소리가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협찬 절대 아니고요. 협찬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냥 소비 요정이에요. 잡소리 했습니다.